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죠? 네, 저도 뭐 늘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네. 요새도 또 막 이렇게 좀 꼬여있는 그런 인간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고, 이 또한 뭐 지나가겠지만 어쨌든 네, 저 역시 뭐 살아가면서 하는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지내는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 어머님들 특히나 이제 저학년에서 중학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팍팍팍 문제집 개수와 종류를 늘려가시는 우리 어머님들께 진짜 제가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집 개수를 늘리시면 안 돼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집은 그만 사셔야 돼요. 문제집 플렉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저도 막 다 사서 풀렸겠죠. 그렇게 좋은 거면 제가 어머님들 교실에서 상담할 때 문제 좀 많이 풀리세요. 네, 뭐 수학은 최소 4권, 네, 국어는 종류대로 3가지, 4가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집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공부를 이제 습관을 잡아가고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종류의 문제집에 치이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 안에서 펼쳤다 접었다 하는 문제집의 개수가, 권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 뭐 그 펼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중요한 건 아이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요, 이제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역대 최고예요. 최악의 코로나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피하고 싶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 무기력하고 네, 좀 무관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문제집을 향해서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를 왜 푸냐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일수록 실제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풀어야 되고 풀면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문제집만 봐도 그냥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집을 풀었을 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다. 혹은 이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라는 어느 정도의 심하지 않은 그 정도의 그런 상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저학년, 중학년 때 너무 많은 문제집 때문에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이. 그냥 문제집을 봐도 문제를 읽고 싶지도 않고 대충 읽어요. 너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지문도 대충 읽고 문제도 대충 읽고 보기도 대충 읽어요. 쓰는 것도 대충 써요. 그 습관이 그냥 시험장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정말 제가 교실에서 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둘러볼 때도 가장 안타까운 유형의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력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 공부 시간 엄청 많아요. 풀었던 문제집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게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그냥 이제 너무 무감각하게, 피곤하게, 무기력하게 푼 거예요. 풀어야 하니까, 풀던 거니까, 풀으라고 하니까, 네,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문제집에 거의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풀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에 비하면 아이가 실제로 머릿속에 입력되고 실력으로 남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쳐내실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치면 좋으냐면요. 문제집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과목은 저는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맥 글을 읽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직 이해하기 어렵고 긴 글을 이야기 한 편을 읽어내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어의 독해 문제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네. 수학의 이제 기본 문제 유형을,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집과 연산 문제집, 그리고
국어 독해 문제집,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했는지 묻는 그 정도의 문제집, 이런 것들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제 영어를 모든 지문들을 다 문제로 풀어서 이제 이걸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거나, 그 시간에 저는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영어에 노출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미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문제를 많이 풀기도 했고, 또 서술형으로 많이 시험 문제가 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들을 막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게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문제집들을 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문제집 자체에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요,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과목들 위주로 남겨두시고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풀리고 있는 문제집이 있으시다면요. 특히나 같은 과목 안에서 문제집이 3개, 4개씩 플러스 학습지까지 혹은 학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막 다양하게 풀지 않아도 되는 시기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공부를 덜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제가 공부를 그만 시키세요, 조금만 시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덜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의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집에 푸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에도 일정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 하루 공부, 이렇게 딱 보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매일 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를 다 끝내면 밤 11시가 넘어요. 이 중에서 뭘 줄여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문 학습 코치도 아니고 그 아이를 하나하나 다 아는 상태에서 그 가정의 상황을 모두 알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 답을 드려요. 뭐라고 드리냐면, 이렇게 쭉 나열하신 것 중에서 저라면 빼겠습니다. 네, 이유는 한 과목 안에서 문제집이 3개는 겹치거나,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 과목인데 굳이 문제집으로 해결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집이 너무 전체적으로 과하게 들어갔거나 문제집과 학습지가 거의 겹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요 중에서 하나 빼시고 요 중에서 하나 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아이의 어떤 그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혹은 지금 시간이 매일매일 해도 너무 부족하고 아이가 문제집에 무기력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오늘 댓글로 제가 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댓글에 요것과 요것, 혹은 저희 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중에서 뭘 정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라면 요거 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 몇 학년이고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제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으니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문제집에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해지면 안 되고요. 문제집 같은 과목 안에서 겹치면 과감하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책 읽는 시간 꼭 확보하셔야 돼요. 네, 명심하시고 오늘 댓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